자, 앞서서는 다갈래 수사가 벌어지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는데 지금은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또 다른 갈래의 혼란이 불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얘기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다뤄보겠는데요.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하셨고요.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경윤 변호사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방금 전에 취재 기자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그 내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공수처가 이렇게 오늘 밝히죠.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유지한다. 있다. 여전히 수사하겠다. 다만 이 영장 집행, 1차 영장 집행 시 강한 저항은 있었는데 이게 생각지도 못한 강한 저항이 있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죠. 경찰 산하에 있는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겠다. 이런 공문을 어제 경찰에 보냈다는 게 알려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공수처는 체포영장 연장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또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경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공문 받아봤는데요. 법률적으로 좀 논란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그대로 일임한 그대로 집행은 어렵다는 뜻이 돼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체포영장만 수사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공수처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에 일임하겠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라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경찰 쪽에서 뭔가 얘기 좀 하죠.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07시경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상영장 집행 지휘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이후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경민 변호사. 네. 그러니까 수사권은 그대로 갖고 있겠다. 내란죄에 대해서. 다만 그 내란죄와 관련된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로 넘기겠다. 경찰에서 해주세요. 일임한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은 따로 떼서 지금 경찰을 주는구나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지금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에서 이제 논리를 대고 있는 게 형사소송법에 기해서 예. 이 어쨌든 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법경찰관에 대해서 지휘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준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주장에서 나아가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 2021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거든요. 예. 그 수사권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이 영장 집행을 지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근거 규정이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소법의 규정에 준용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이 영장을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뭔가 근거를 주장을 하면서 가게 되면 예. 그럼 이 공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경찰이 영장 집행을 하겠다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공무원이 이제 국가권을 남용했다.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쉽게 말씀드리면 권한 자체가 그게 법적 근거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지금 집행을 요구를 한 것이다. 예.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알려지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반응이 바로 나왔거든요. 그 반응 중에 나온 표현이 무슨 하청이냐 이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 내용 좀 정리해 보죠. 이런 반응입니다. 윤곽근 변호사가 이제 언론에 이렇게 설명을 좀 한 건데요. 공수처 영장 집행 하청은 또 다른 불법 행위다. 경찰이 위법한 영장 집행 나설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 취할 것이다. 이렇게 또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게 혼란처럼 비춰지잖아요. 영장 집행을 놓고 지금 이러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다 반발하는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게 가고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알려진 뒤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조금씩 어떤 시각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일임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아이고 법적으로 조금 논란이 있어서 어렵겠는데요. 약간 이런 입장이 가까우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한 어떤 배경이 혹시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화면으로 정리해 보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1차 집행 시도 때 지난 3일이죠. 이때 당시에는 공수처가 주도했고요. 경찰이 지원하는 상황이었어요. 집행을.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경호처가 맡고 있었잖아요. 특히 박종준 경호처장 그리고 경호처 이 수뇌부가 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경찰은 이거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이거 체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공수처가 이걸 만류했다는 겁니다. 그때 나온 경찰 쪽의 내용이 이겁니다. 어떤 불만 표시죠. 이럴 거면 왜 공조를 하냐는 수사관도 있었다. 공수처 체포 의지 없는 건 아닌가 의문이 든다. 이런 반응까지 나온 겁니다. 이경윤 변호사? 혹시요, 지금 이 체포영장을 둘러싼 일임하고 사실상 거부하고 이런 상황이 이 1차 체포가 있었던 3일 당시에 저런 어떤 의견 충돌 대립 이런 게 혹시 배경으로 봐야 될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뭐 사실 저런 배경도 물론 존재하긴 하지만 근데 저 배경은 그 이전에 이 수사권을 누가 갖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줄다리기가 있었었고 그래서 공수처가 이제 가져가서 이 체포영장까지 어쨌든 발부를 받은 상황이면 예. 집행까지 이렇게 부드럽게 나아가서 이제 집행을 했으면 되는 부분인데 그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금방 이제 그 집행도 실패를 해서 또 내려왔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 이제 경호처장을 비롯해서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면서 이 집행을 들어갔다면 성공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예.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어제 또 갑자기 이렇게 이 영장에 지은 집행권만 따로 떼서 일임을 하는 그런 예. 모양새로 가다 보니까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이 부분만 이제 집행을 해달라는 그런 또 취지 자체가 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또 이렇게 예. 또 일임을 하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 여러모로 지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면 예. 수사권 자체를 이첩을 하면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사실 뭐 나중에 영장을 다시 청구를 해서 이제 집행하는 부분까지 부드럽게 나아갈 수 있는데 수사권을 공수처가 계속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집행만 이렇게 따로 떼서 이렇게 일임을 하려는 모양새로 가다 보니까 예. 근거 자체를 무리하게 또 갖다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차 나중에 또 이렇게 무리하게 집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또 이렇게 수집된 증거들은 또 위법 수집 증거로서 또 다 이제 증거 능력이 깨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찰 입장에서 좀 우려 섞인 목소리로서 이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찰 쪽에서 1차 집행 때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밝힌 게 있거든요. 화면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경찰 특수단이죠. 그러니까 이 관계자의 설명인데 대통령 경호처 영장 집행 또 저지시는 체포하는 방안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오늘 밝혔고요. 그리고 1차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에 경찰 특공대 등 투입 검토했다. 그리고 2차 집행 시에는 이 방안 검토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들이다. 그러니까 경찰은 굉장히 어떤 집행의 의지를 보였어요. 당시에도 보였고 지금도 갖고 있다는 거 강조하죠. 근데 공수처가 당시에 말렸다. 뭔가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일임한다, 사실상 거부한다 이런 게 왔다 갔다 한 거 아니냐는 거죠.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공수처와 경찰의 입장도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원래 공수처가 출발할 당시에 예. 갈등과 타협의 산물이었죠. 4, 5년 전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부진하다. 예.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본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만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예.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공수처를 만들어졌는데 이 만드는 과정에서 야당과의 예. 반발 이런 게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지정을 해서 겨우 공수처를 만들었고요. 초대 공수처장 임명할 때도 제 생각으로 한 2년 걸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견제와 그리고 비판의 속에서 출범하다 보니 조직도 작고 예. 인력도 작고 수사 경험도 적고 그리고 또 하나가 검사가 3년 만에 한 번씩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연임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권력에 오히려 눈치를 보는 그런 어떤 내부적인 속사성도 있습니다.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한계가 말씀입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관련된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예. 논문들 중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검사가 임기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그게 가장
강한 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공수처가 출발을 하다 보니 공수처가 어떤 권한과 어떤 한계를 가지냐에 대해서 법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도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이번 사태는 사실 이런 근본적인 한계도 있지만 공수처가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아니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 집행 때 뭐 200명 정도의 경호처 직원들이 있어서 진압을 못했다. 근데 그 정도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강한 조항은 생각하지 못했다. 예, 도저히 이게 상황 인식 자체가 일반 평범한 국민들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 인식을 예. 왜 공수처는 전혀 못했을까? 그리고 그런 상황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유관기관의 협조가 부족했는지 안 그러면은 그런 노력을 안 했는지 예.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은 현실적 한계도 있고 상황 인식도 부족한 거 보면 결국 수사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닌가라는 것까지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사태에 있어서 공수처가 초기에 이 수사 욕심을 내고 그리고 경찰로부터 사건도 이첩받고 검찰로부터 수사 기록도 이첩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욕심에 비해서 현재 한계와 그다음에 의지 그리고 능력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실망감을 주고 있고 빨리 이 사태를 하루에 종결하라는 국민의 여망에 예. 아주 실망을 주는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가는 이 상황 속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와 관련돼서 오늘 얘기를 좀 꺼내놓은 게 있어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직은 수사기관으로서는 수사 사례나 인력 면에서 정말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그러한 기관입니다. 검찰로서도 정말 하기 힘들 정도의 방대한 수사입니다. 그러한 수사를 공수처가 어떤 욕심을 좀 아주 과도하게 상식 밖으로 이렇게 지금 내서 이렇게 내란죄를 수사하겠다고 참 덤비는 꼴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공수처가 뭐 여야도 그러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무슨 꼴이라는 표현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지적을 받은 상황이 돼버렸는데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는요. 지금 내란죄 수사권 문제도 그렇고요. 체포영장 집행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면서 파고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너무 정교하지 못한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 오락가락한 이 공수처가 되려 지금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를 하루속히 예. 이걸 이제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다 해결하고 평온한 일상이 또 유지돼서 대한민국의 이런 예. 국가적 불확실성이 빨리 제거되고 이 쉽게 말하면 지금 이 경제 위기가 잘못하면 금융 위기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지금 걱정스러운 현실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법이 만들어질 때 그 자체부터 이거는 무리한 법이었어요. 처음부터 대한민국 검찰 체제가 예. 이 기소권은 완벽하게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 공수처는 어중중하게 고위공직자라는 이 수사기관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예. 그리고 처음 만들어놓고 뭐 2년 동안 아까 임명도 못 했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 공수처법의 이 종말은 이런 식으로 올 거라는 걸 이미 전문가들은 웬만큼 예견이 됐어요. 결론은 이게 뭐 아닌 말로 체포영장 발부는 공수처가 받았는데 공수처가 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갖고 일자영장 체포영장 집행하다가 안 되니까 예. 경찰 니네들이 이 체포영장 이거 집행하는 부분만 이걸 니네들이 해봐.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마디로 하도급 그러니까 원청에서 그러니까 위험한 일이고 또 이문이 많이 남지 않는 일은 하도급 업체에게 퍼넘기듯이 위험한 일이니까 이렇게 비유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럴 때 이렇게 되면 또 산업재해 나오면 중대재해법에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원청이. 그러니까 공수처가 지금 와서 자신들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걸 경찰 니네들이 그냥 모든 걸 일임해 줄 거니까 체포영장 이거 들고 와서 집행해봐. 예. 말이 되는 짓을 한 겁니까? 이건 대단히 부적절한 잘못된 행위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누워야지 공수처가 예. 처음부터 검찰 같은 경우는 중앙지검 고검장이 이렇게 반장이 돼가지고 예. 본부장이 돼가지고
그 강력한 수사 체제를 갖다가 구축하고 이미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 예. 이 사람부터 구속 수감하면서까지 쭉 속도를 내고 있었는데 어느 중간에 그냥 공수처가 우리가 할 거니까 전부 사건 이첩해라. 예. 또 경찰 지금 이제 이 공수처는 공수처법상의 내란죄에 관해서는 쉽게 말하면 수사할 권한이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 체계에서는 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오직 경찰만 할 수 경찰만 돼 있는 있습니다. 겁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어요. 공수처법 자신들의 한계 또 감당하지 못할 이 내란죄의 수사를 그 무게를 자신들 이겨내지 못합니다. 또 더군다나 일국의 대통령을 갖다 내란죄로 다투는 마당인데 예. 이걸 앞으로 수사 조금이라도 절차적 문제 하자가 생기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죠. 이런 상에서요.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1차 집행 시도 당시 상황에 대해서 오늘 경찰이 좀 몇 가지 설명을 내놨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병 얘기가 있습니다. 일반 사병. 화면 좀 보죠. 이 내용입니다. 지난 3일 영장 집행 시 경호처가 일반 사병을 동원한 사실을 확인. 그동안 좀 약간 논란처럼 비춰졌어요. 이게 사실이 맞느냐 아니냐인데 오늘 경찰 쪽에서요. 경찰의 특별수사단 관계자가 이렇게 설명을 끊어놓습니다. 일반 사병을 동원한 사실을 확인. 현장에서 증거 채증했고 어느 정도 동원한 것 확인했다 그랬어요. 이영민 변호사. 지금 대통령 관저를 경호하고 있는 삼중 경호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초근접으로는 경호처가 있고요. 대통령 경호처. 그리고 경찰이 그다음에 있고요. 외곽은 지금 군이 하는 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군을 보니까 수방사 소속 군부대들이 좀 있어요. 이거 만약에 아직은 이제 경찰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최종적으로 일반 사병은 의무 복무하는 군인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사병 동원이 만약에 최근 확인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경호처 소속으로 봐야 되는 군인으로 봐야 될지, 예. 그러니까 이제 파견 근무를 가서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국방부의 책임을 떠났고 이제 경호처가 관리 감독을 하는, 지휘 감독을 하는 그런 체계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방부에서 지금 지휘 감독을 하는 부분인데 임의로 이렇게 사병을 동원한 걸로 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해석의 논의가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더 예. 내용과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오늘 경찰이 일단 확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가 무리하게 이 사병들을 동원을 해서 이렇게 이제 뭐 지금 집행을 막는 데 있어서 이제 동원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른 또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뭐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이 감독 체계가 이렇게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동원을 했다라고 하면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초기에 이게 논란이 돼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경호처에서는 부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찰이 다시 한번 확인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 이거 우선 김병욱 전 의원님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징병 체제잖아요. 예. 모병이 아니라 징병이기 때문에 군대를 보낸 부모님들 입장에서 이 소식을 들으면 정말 끔찍할 겁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맞닿아 있는 예. 그런 현장에 국가의 국방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군대를 갔는데 예. 이런 정치적인 현장에 직접 나가서 희생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호처는 본질적으로 경호처 소속 경호원들이 있는 거예요. 예. 정권이 바뀌든 계속 대통령실 경호원으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경호하는 분들이죠. 예. 그 나머지 군과 경찰은 협조를 받는 부분인 것이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인은 징병이기 때문에 예. 그 사병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이 조치를 생각하고 예. 항상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파견이 나갔다 해가지고 그것이 경호처가 과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인지 아니면 군의 동의를 별도로 얻어서 경호처에 있는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릴지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 나오겠지만 예. 이런 국가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가는데 군인의 일반 사병을 동원한다? 그거는 아무리 어떠한 명분과 이유를 대더라도 예. 저는 이거는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 그러면 상당히 우리나라의 전체 예. 경호 체계에서 큰 오점을 남기리라고 보고요. 경호처에서
내란의 수괴라고 지금 모든 의심을 받고 있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나 과잉 보호 예. 또는 국민의 법감정을 넘어서는 조치를 행하고 있지 않느냐. 예. 지금 최근에 철조망도 치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 지금 이제 경찰 쪽에 일단 설명이에요. 조금 더 추가적인 확인과 어떤 내용이 좀 더 필요해 보이긴 한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난 3일 전에 이제 사실상 공수처가 일자 서부 지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가지고 예. 대통령 관저에 들어갈 때 대통령 관저의 정문을 지키고 있는 거는 예각 경비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수방사 55 경비단인데 예. 제일 먼저 사실상 공수처의 수사관들 검사에게 길을 트여준 게 군 경호 인력입니다. 예. 근데 군 경호 인력인데 그때 뭐 이후에 많은 기사도 나왔잖아요. 이 지금 현재 수방사 55 경비단을 비롯한 일부 군에서 나온 대통령 경호 지원 이 부대들이 예. 그 부대장 쉽게 말하면 지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와 물리적으로 부딪히지 말아라. 그래서 길을 제일 먼저 열어준 게 예. 이렇게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뭐 이제 체계가 다 무너졌다 일부 그러니까 보수권에서는 그런 비판도 있었어요. 지휘권이 왜 또 이게 행사가 제대로 안 된 원래 거냐? 이제 경호처법상에 이제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는 군과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대통령 신변 경호 예. 만전을 기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오늘 경찰에서 저렇게 이제 최종 이제 마지막 이때 공수처 이제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예. 그 이제 간저 200m 앞에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마지막 이제 200막 이제 바리케이트 스크럼 짜고 바리케이트가 있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아마 지칭하는 건데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뭐 그런 현장에서 확실한 체증이 있고 지금 또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뭐 증거가 예. 있다면은 뭐 경찰이 그 부분을 제시해서 이런 부분도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죠. 지금 저지선이라 표현데 그 저지선이 뭐 그 1차 시도 이후에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3차 저지선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어요. 과연 어느 단계 때 일반 사병의 모습이 있었던가 이런 것도 아마 추후에 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요. 간저하고 예각, 울타리 예각이 예. 하던 부분에 이쪽 간저 정문은 분명히 수사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물리를 충돌 없이 협조를 해줬는데 예. 또 뭐 이 병력들이 일부는 간저 바로 근저에서 예. 또 이렇게 경호처에 실질적으로 지휘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공수처와 경찰의 각각 뭔가 달라 보이는 입장. 그 가운데 경찰이 일반 사병과 관련된 얘기 이렇게 꺼내놓은 상황이었어요. 오늘 설명들이 많이 나왔거든요.